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플랜트 산업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무법인 서원의 김익성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우리 회원사들이 사실 총회를 개최를 하고 또 2020년도 교섭도 준비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결정할 적에 평의회를 열고 다 해왔습니다만은 현재 전체가 모이는 회의를 진행할 시점이 되었는데 전체 회의를 진행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도 임금 교섭과 관련해서 교섭 진행 상황과 그리고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된 것에 대한 진행 상황, 그리고 조정 신청 이후 이제 조정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조정이 중지된 이후에 발생될 쟁행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우선 영상으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섭 경과 보고를 보시면은 영상표에서 보이는 일정과 간략한 쟁점 사항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원래 교섭 대상 사안은 민주노총 63개사이고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교섭 대표사는 14개사로 구성됐고, 그리고 한국노총은 11개사이고 11개사가 다 참여를 해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노무법인이 역시 간사로 참여를 해서 직접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섭은 횟수로는 한 총 10차 진행되었는데요. 5차 교섭부터 해서는 매주 목요일 10시에 실무 교섭을 하고 또 2시에 본 교섭을 하는 좀 병행해서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차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액이 12,000원, 그러니까 포괄 임금 현재 금액으로 12,000원 인상 요구했고요.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은 영상에 보이는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차 교섭에서 협의회 측은 기준임금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요구를 했고, 기준임금제를 기준으로 한 임금 제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준임금제가 18만 566원이 기준임금이고, 그 다음에 주차와 연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 표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 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임금제인 18만 566원을 기준으로 해서 노동조합에 2,000원을 인상해서 18만 2,566원을 제시를 했고, 포괄임금 관련된 논의는 기준임금제 전환 관련된 논의를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해서 협의가 진행된다면은 노조에서 얘기하는 포괄임금과 기준임금제를 전체적으로 병행해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회사는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기준임금제에 대한 논의에 대한 이견으로 10차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교섭 결렬 선언했고요. 그래서 6월 29일 월요일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울산 진호위에서는 7월 7일 화요일 그리고 7월 9일 마지막 본조정 회의를 진행을 2차례 진행된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노사가 합의를 해서 계속해서 교섭비, 기준임금제나 포괄임금제냐 하는 교섭에 대한 이 임금에 대한 임금 구성 항목을 두고 이견이 있었는 과정이기 때문에 논의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부분들도 전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이나 이렇게 교섭이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노사가 7월 16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해서 16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7월 16일이 목요일이고 7월 18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노동조합에서 쟁행의 찬반 투표를 거치고 7월 20일부터는 당장 이제 파업에 돌입한다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2020년도 임금교섭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임금교섭에 대한 쟁점사항은 2017년도에 노사가 합의했던 임금교섭 별도 합의서라고 하는 합의 내용에 의해서 2017년도 당시에 정부와 사회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움직임이 법안이 상정된다 아니면 노동부에 어떤 영으로 내릴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실제 플랜트 현장이 대다수 포괄임금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다수가 아니라 민주노총에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8개 지역, 울산은 포함한 8개 지역, 그럼 울산을 빼면 7개 지역 지부가 전부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지 않고 기준임금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임금제에 대한 부분들은 노사가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특히나 법안이 상정된다는 내용에 있던 2017년도 당시에는 당연히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임금협약 별도 합의서에 따라서 노사간 합의서를 작성했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보이시죠? 노사는 뭐 차기 교섭부터 포괄임금제를 지향하고 기준임금제를 도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임금제 도입으로 인하여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단기간 근로계약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임금제 논의를 위해서는 별도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협의 내용의 교육을 위해서 협의회에 있는 회원사는 월 2시간의 홍보 시간을 조합 교육 시간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취지로 2018년도부터는 기준임금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신뢰를 했습니다만은 노동조합에서 2018년, 19년도에는 모두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준임금제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만 진행됐고, 다만 이제 이 당시에 18년, 19년 당시에는 이제 대형 프로젝트 현장이 울산에 2군데가 연속적으로 있어서 노사가 대형 프로젝트 현장에 있어서는 파업 없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상 거의 13년 만에 최초 무파업 타결을 했고 또 2년, 3년 사 역시 계속해서 무파업 타결을 할 수 있는 쾌거는 이루었습니다만은 대전제인 기준임금 제도 자체가 좀 부실하게 논의되었거나 좀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됐기 때문에 올해 2020년도만큼은 정확하게 기준임금제가 도입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임금제가 왜 뭐냐 도대체, 그러면 왜 울산 지역은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괄임금 제도라는 것 자체가 항공수 개념을 쓰면서 항공수의 울산 지역 기능공 기준 단가가 22만 5천 원이다. 그러면 22만 5천 원에 대한 기준임금, 그러니까 기본급이 얼마냐 하니까 18만 566원으로 계산되더라. 그리고 주차와 연차를 포함하니 항공수로 보고 그 항공수를 22만 5천 원이다. 이렇게. 그러면 하루 일하면 22만 5천 원을 곱해서 주는 거죠. 이게 계산의 원래 편의성입니다. 근데 이 계산의 편의성이랑 관련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서면으로 알 수 있도록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법원 판례를 가지고 이런 임금 체계를 운영했던 것이지 어떤 법률상 조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류의 법을 상정하겠다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울산 지역에만 쓰고 있는 이 포괄임금제 개념을 여전히 노동조합은 하나의 노동조합이고 그것을 8개 지부로 나눠서 가지고 있고 지역별로.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전체가 다 기준임금 제도를 하고 있는데 유달리 울산만 그렇게 다를 이유가 없다. 특히나 울산에 있는 조합원들이 여수 가면 여수에 있는 임금 체계와 임금 금액을 따르고 대산에 가면 대산에 있는 임금 체계와 임금 금액을 따릅니다. 유급 휴가 공수 역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울산 지역에서만 그러면 유달리 왜 기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포괄임금과 기준임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냐 하니까 울산은 22만 5천 원, 그리고 기준임금으로는 18만 566원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주차와 연차를 각각 산정된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자라는 게 기준임금 제도인데 이 제도를 왜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니까 그리고 또 왜 회사에서는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근태관리입니다. 현재 포괄임금제에서는 주차와 연차가
임금과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루어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22만 5천 원 전체가 하나의 임금이거나 하루 일을 하면은 전체 금액을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라고 개념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 일한 날 곱하기 공수를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와 연차의 지급 조건은 개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근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한 주에 개근이 안 되면 주차 하나가 공제가 되고, 또 월 단위로 보면은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월 한 개의 연차가 발생되니까 이 발생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공제되거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금 전액이 그냥 공수 개념으로 지급되다 보니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이 모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근이나 만근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근태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사도 짚어낼 수 없는 부분으로 착각 내지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 당연히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주차 연차는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회사도 기준임금제를 당연히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 휴일이나 시간 외 근로를 할 때의 계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임금제는 현재 있는 22만 5천 원 곱하기 1.5를 하고 있고, 포괄임금제는 22만 5천 원 곱하기 1.5를 하고 있고, 이 기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18만 566원에서 1.5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주차와 연차는 별도 산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기본급 주차 연차를 포함한 총 금액에다가 1.5를 곱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현재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3시까지 일을 한 공수로 우리 하고 계산하고, 5시까지 1.5, 7시까지 하면 2공수 이렇게 됩니다. 이 2시간을 하면 1.5공수는 3시간 임금을 지급돼야 되고, 4시간이면 6시간이 지급돼야 되는데 8시간 지급되는, 이 뭐냐면 따블에 따따블, 기본급 주차 연차를 포함한 금액에 1.5를 곱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2시간 하는 데에도 4시간을 주고, 4시간 하는데도 8시간을 주는, 이제 이런 방식들에 대한 임금 계산 방법들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포괄임금제가 노사가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 포괄임금 구성 항목을 노사 상호 간 인정한다. 그러니까 포괄임금에 대한 구성 항목이 뭐냐 하니까 기준임금, 기본급, 그리고 주차, 연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 연차 관련된 부분들이 개근이나 만근 또 주차다 말 그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발생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하나의 공수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 이 방식은 좀 법률상 정확히 맞아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체계 자체에서 명확하게 하자, 이런 입장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이제 기존 포괄임금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고, 협의회는 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기준임금 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2021년도부터는 사실상 전체적인 사업장에 우리 달력이 있는 빨간 날, 이거 국가 공휴일이 전체 유급 공휴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다른 지역들보다도 또 임금이 조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울산 지역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노동조합도 역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3년 내지 4년 동안 너무나도 노사 합의 조건을 좀 이행하지 않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쟁의행위가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조정회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조정회의는 원칙이 조정기간은 10일입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날부터 7월 9일까지가 조정기간이었고, 현재는 7월 16일까지 연장됐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조정회의에서는, 노사가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을 가지고 또 아니면 실질적으로 임금 체계에 대한 논의만 양당 사자 주장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임금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조정 기간에 여러 가지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안들을 좀 강구하고자 많이 실무 협의도 하고, 또 조정위원들께서도 이 조정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제안한 것은 회사가 포괄임금 자체를 임금제 자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포괄임금제 자체를 아예 전혀 논의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회사가 얘기하는 기준임금제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공식 안건으로 올려서 상정해서 협상이 돼야 되고 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평균 포괄임금이냐 아니면 기준임금이냐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하자. 노동조합 역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을 주장하지만 기준임금제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협상을 해야 된다. 어떻게? 공식 안건을 올려서 요 내용으로 정확하게 의사전달했고, 근데 노동조합은 역시 이제 조직의 특성상 대의원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내용을 집행부나 교섭위원들이 다룰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현재 집행부 지부장, 사무국장 그리고 각 분회장들 전체가 참여하는 교섭에서 그 정도 안건들은 운영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돼야 되고 때로는 아니라면 좀 운영협의나 대의원대를 개최를 해서 바꿔서라도 이제는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조에서는 7월 18일 토요일 날 재행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당장 7월 20일 월요일부터는 부분 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있고 현재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차기 회의 이전에 우리 협의 회원사들은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현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우리 협의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수정 내지는 보완할 수 있는 할 필요성 있는 내용들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회사의 대표 노조가 어디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정 신청이 되어 있는 데는 민주노총이고 한국노총은 아직 협상 중에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만 파업에 참여할 수 있고 민주노총이 대표 노조인 회사만 파업권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노총인 대표사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근무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파업권이 없다. 각 회사별로 대표 노조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대표권이 달라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파업에 가담하는 경우에 우리 회사 대표 노조가 민주노총이 아닌 경우에는 불법 파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재 조건들을 마련해서 불법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불법 파업이 발생된 경우에는 대처 인력을 확보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불법 파업이 아닌 정확하게 적법 파업인 경우에는 대처 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현재 이제 아직 쟁의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현재 집회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TBM 시간을 준수해라. 아니면 준법 투쟁이다. 아니면 표준 작업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태업 내지는 실제 근무 시간 자체를 준수하지 않는 현장 내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한 차례 공지문을 게시한 바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파업에 해당되고 불법 파업 내지는 불법 쟁의행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참여하는 작업자에게는 정확한 안내 내지는 인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각 현장별 인력 운영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현장별 회의를 요청해 주시면 협의회에서 참여해서 대책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아직까지 조정 기간 내에는 있습니다만은 회원사들이 이렇게 전체에서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특히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규모 회의를 좀 진행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좀 나눠서 동일한 내용을 협의하고도 생각했습니다만은 일단 조정회의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회원사들께 좀 전달하고자 오늘 영상 제작했으니까
조금 이게 시간 좀 내셔가지고 좀 끝까지 시청하고 보시기 바랍니다.